그럼 이번에는 그 유동성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어차피 유동성 장세로 이제 자산의 버블,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고, 근데 이것을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찍어댔기 때문인데, 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 네.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때 쏟아부었던 그 부채 위에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 있는 건데 네. 추가적으로 더 엄청난 돈이 왔단 말이죠. 네, 네. 부채가. 이러다 보면 언젠간 뭐 세계가 네.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될 게 아니냐. 네. 이 부채의 빚에 네. 허덕에다 큰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마냥 유한하진 않을 건데,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화 정책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담당자들이 항상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조금 올렸던 이유도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정책의 도구들을 확충을 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놓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들은 생각은 통화정책의 끝이 어디 있냐, 한계가 어디 있냐. 금리가 제로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까지 가요. 그러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 그들이 삼고 있는 정책 금리가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예치금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그게 마이너스 0.4%인데 그럼 마이너스 0.4%는 되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는 안 되냐? 아닌 거죠. 마이너스를 이미 간 순간 이제 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래쪽도 다 열려져 버린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에 의한 지금 아까 이제 MMT가 현실화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연준이 1년에 몇 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쏟아붓는 거는 되고 이걸 10조 달러로 쏟아부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돈을 쏟아붓는 것도 윗단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요번 사태에서 느낀 게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한 몸으로 가는 MMT가 현실화되는 방법으로 또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하죠? 신세계를 열어버렸지 않나.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신세계죠. 통화 재정 정책의 신세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채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한 채권은 중앙은행에 사주고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주기 위해서는 그 돈을 찍어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 고리가 이제 무한 고리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 현상이 자산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까지 다 확산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끝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경제 구조적인 변화 측면에서 언택트, 비대면 또 흔히 말하는 잡리스 리커버리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디플레이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의 끝이 없다. 계속 이렇게 돈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의 끝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진짜로 뭐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는 그 한 트럭으로 돈을 싸들고 갔다가 빵 사려고 하니까 물건값 올랐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비슷하게 벌어지면 이제 요거는 끝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은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고민은 저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땡겨다가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는 폭탄 돌리기도 내가 너무 빨리 폭탄을 돌려버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면은 네. 약간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금융에서 서로 유동성 버블을 가지고 서로 일으키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악재만 있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에는 끝이 있는 건데 네. 이러한 유동성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역사상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했던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걸 찍어낸 적이 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뭐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네. 또 연준이 그 천재들이 네, 그러한 상황을 쉽게 만들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이 같이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폭탄 돌리기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폭탄이 터질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돌렸는데 얘가 안 터지고 계속 돌아왔고 나한테 또 왔어. 그래서 이거 왜지? 또 돌렸는데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분명한 건 이제 심지가 조금씩 이렇게 닳고는 있고요. 최근에 조금 그 기사로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뉴스 중 하나가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 피치가 미국하고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하향했거든요. 네거티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하향한 게 아니라 등급 전망을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1년에 미국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번 강등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그 여와 야당이 협의가 잘 안 된다. 셧다운 몇 번 해가지고 약간 일시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하향치를 조정한 이유가 최근에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어쨌든 그 뒷돈을 중앙은행이 해주든 말든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채 상환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면서 전망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냥 가진 않을 거고 신용평가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카운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뉴스로 봤었을 때는 하나 조금 눈에 띄는 뉴스인 것 같고. 그게 징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징조인데, 근데 이게 하나가 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임박했다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심지가 분명히 짧아지곤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심지가 한 뭐 10초 후면 터져 아니면 1년 후에 터져라는 말을 사실 어느 누구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신밖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심지가 얼마만큼 남았을까라고 계속 고민은 하지만 그냥 직감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직은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심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거는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실물 경제로 인플레이션이 전 분야로 확산되는 건데 상당 기간은 여전히 디플레를 얘기하고 있고 물가가 계속 0%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는 얘기니까 물가 지표를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심리가 남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보조 지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물가를 보면 한참 남은 것 같은 생각은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이제 연준에서 2022년까지 금리 인상 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어떤 징조들이 보였을 때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뭔가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될 거고 또 근데 반대로 그 조치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또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완화 정책을 필 것이냐.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러한 그 어떤 그 시장의 발작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죠? 그 완화 정책을 그냥 계속 네.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네. 또 다른 더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유. 그렇죠. 예. 그럴 경우 네. 이게 우리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과거 80년대인가요? 그때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은 볼커 같은 경우 네. 어마어마한 그 부작용을 기업들의 뭐 부도를 뭐 무조건 뭐 무시해버리고 막 인플레이션 잡는 거 목표 하나만 잡고 막 네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연결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지금 상황을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 환수가 어째 될 건지가 이제 결국은 논의의 초점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딱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과거의 경제학으로는 사실 지금 상황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유명한 그 뭐 현상이었죠, 현상.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역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주창된 게 아니라 실제에서 발견의 현상들을 그 이론화시킨, 정립화시킨 거거든요. 즉, 경제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경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만약에 경제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떨어져서 인플레가 낮을 것 같다면 긴축하면 됐고, 반대로 이제 상황이면 뭐 완화하면 됐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금융위기 이거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실업률도 미국이 코로나 이전 수준 보게 되면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요. 필립스 커브가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실업률이 낮아졌으면 물가가 타겟 수준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물가가 타겟 수준을 밑도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경제가 좋아졌어? 실업률이 떨어졌어? 이 정도면 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액션을 취했는데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쭉 가라앉고 오르는 듯 하다가 쭉 가라앉고,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명히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의 가치의 무차별적인 하락.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뭐 경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통화 가치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 유동성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현상이 이 자산 시장에서만 아직은 머물고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실물 경제까지 인플레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중앙은행은 뒤도 안 돌아보고 유동성은 흡수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가 이 자산 시장에서는 거품이 아주 세게 빠지는 때가 되겠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니까 경제학상으로서는 이미 인플레가 몇 번은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급 곡선의 이동, 아마존 효과 뭐 이런 걸로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디지털라이제이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 폭탄의 심지가 줄어들만 하면 또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만 하고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유동성의 끝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 가장 연준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 뭐 금융시장이 무너지든 어쨌든 예. 그 목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목표로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연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예, 그거는 확실히 될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상황이 그런 오지 거죠. 않게 이제 잘 적절하게 연준이 좀 조절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올 초만 해도 이런 일 전혀 예상을 못했잖아요. 금리 네. 인상될 거 예상했었지, 그렇죠. 작년서부터. 예. 뭐 전혀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에 의해서 위기라는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이 유동성이라는 상황에서 네. 이 끝이 어떨까, 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지금 딱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불현듯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약간 개인적인 홍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책을 그 16년도에 썼었고, 이제 작년에 한번 또 개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의 주장하는 바는 뭐였냐면, 채권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미래 경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제가 공부했던 저의 이제 결론인데, 아까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한참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불황에 뭐 전존에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은 별일 없었죠. 그랬죠. 예. 근데 6개월 안 된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망가졌죠. 예. 그리고 결국은 수익률 곡선이 지금은 정상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럼 뭐 채권 시장이 코로나를 예상했다고? 웃기네. 이거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계기, 그러니까 필연은 우연처럼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느끼는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보면 한 10년 주기로 위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지난 위기가 2008년이었으니까 우리가 한 2019년부터 계속 이제 위기가 올 때가 됐는데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안 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안 올려나 보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도 됐는데 뭐 별일 없이 넘어가네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결국은 이미 경제 여건 자체가 어느 정도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훨씬 더 크게 왔지 않았나. 코로나를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그 취약한 상황에서 어떤 짱돌이라도 날라오면 경제가 바로 흔들리는 거. 바로 흔들릴 만한 여건들을 이미 채권 시장은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쭉쭉쭉쭉 올렸습니다만은 장기금리가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거의 붙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논리가 어떻게 뭐 설명 갖다 붙이기는 힘들지만 그냥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의 경제 상황을 봤었을 때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단기 금리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단기 금리보다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판단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채권 시장은 했던 거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했던 수준에서 채권 산 사람들은 지금 미국채 10년 0.5%밖에 안 되는데 매우 높은 금리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이 채권 시장에서의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만큼 이 미래 경제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이지만 요번에도 맞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있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장단기 금리가 다 옛날 얘기야. 옛날 네, 이론이야. 예, 맞아요. 옛날 경제학이야. 예. 지금 소용없어. 예.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뭐 네, 네. 이랬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몇 개월이 지나서 예. 이게 딱 터져버리니까 예. 저도 진짜 장단기 금리가 효과가 있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단기 금리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단기 금리가 근데 얼마 전에도 또 한번 역전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채권 시장이 얘기하는 미래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뭔가 예. 우리가 2차 팬데믹이 됐든 예. 여러 가지 요소로 아니면 갑자기 어떤 기업들의 어떤 도산이 됐든 네. 어떤 요소로 갑자기 다시 한번 네. 올 초 3월과 같은 예. 그런 경제 위기가 오진 않을까 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제가 그쪽을 오랫동안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는 다행히 현재 채권 시장에서의 그 예지하는 바는 그럴 가능성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안 보인다예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뭐 특히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그 금융위기 또 IMF 외환위기 때 자산 가격 막 폭락했었으니까 요번에도 그런 위기가 한번 오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봤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올해 한 2, 3월 달에 잠깐 왔다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좀 타격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땐 금 가격도 떨어질 때고 뭐 미국 채권도 뭐 떨어질 때였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그냥 중앙은행이 돈으로 쓱 다 발라버렸어요. 3조 달러를 막 때려 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수익률 곡선을 보면 다시 우상향의 이 아주 정상 커브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낮지만 뭐 향후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일 거야. 즉 경제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올 거야 라는 거를 일단 채권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역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커브가 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도의 통화 유동성 공급 정도면 경제를 다시 위기 상황으로 빠뜨릴 정도의 그런 긴축은 아니야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이거 망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가 위기가 오기도 쉽지 않다. 너무 많이 풀려서. 예,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즉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 이제 커브 기울기를 잘 봐야 되죠. 거기서 만약에 다시 미국이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도 갑자기 커브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변곡점이고 이제 긴 사이클에서 두 번, 세 번 올렸을 때도 계속 커브가 정상 커브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여전히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네.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음 사이클에서 위기가 이제 그 다음 위기는 언제 올 겁니까? 라고 혹시나 이제 물어보신다면 내지는 뭘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바보여서 그런지 저는 이거 하나밖에 몰라서 저는 역시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보아가면서 저는 그 시기를 예측을 해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작년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저도 잘 안 믿었을 텐데 네. 장단기 금리 효과가 네. 정말 있구나라는 걸 이제 딱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앞으로 장단기 금리의 그 추이를 잘 네. 지켜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 받은 책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책의 저자이신 우리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